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이 시간에 들려드릴 영상은 일단 2028 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가 변화되잖아요. 그 첫 번째로 적용을 받는 학년이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첫 번째 변화된 시스템에 적용을 받는 학년이 되는데, 과연 최대 수혜자가 될지 아니면 최대 피해자가 될지 그거는 아직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학년들은 고등학교 진학 혹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영상이나 설명회를 찾아가 보면 일단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뭔가가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고등학교 때 나는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혹은 지금 내가 중학교 1학년이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이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하에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꾸며놓은 파일은 일단 간략하게 보기 좋게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는 지금 현재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변화된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지금 아이들도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떤 학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학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건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일단 머릿속에다가 잘 담아 놓으시고요. 추후에 제가 각 학년별로 별도의 영상을 작성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나는 몇 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몇 학년이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우측을 향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밟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고3 때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3 때 원서를 쓸 때 최대한 빠르면 6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6월 달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 분위기는 좀 붕 뜨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면 학교 분위기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옆에 친구가 드디어 원서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어느 대학을 가지? 어디에 내가 지원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기 때문에 6월부터는 학업에 집중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는 고3 때는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점수를 바탕으로 어느 대학에 갈지를 선택하는 기간이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2 때보다 고3 때 월등하게 점수를 내가 올려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서를 일찍 쓰는 학교들은 경찰대, 육사, 공사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한다라고 하는 애들이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분위기 자체는 붕 뜰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고3 때 원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고2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전에 학습을 맞춰 놓으면 고3 때 훨씬 더 수월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그대로 2028 대학 입시 제도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2028 제도에서는 수능은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죠. 왜냐면 공통 과목으로 다 통합이 돼 버렸어요.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에도 공통 과목으로 다 통합이 돼서 깊게 몇몇 과목에 좁고 깊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넓고 얇게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가 곧 수능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과정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고1 때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고2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변화된 시스템에서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능을 보는 공통 과목들에 대한 준비, 국영수 그리고 과탐, 사탐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든 과목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끝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심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 과정에 대한 사항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중3이다 혹은 지금 현재 고1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국영수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고 사탐이나 과탐은 나중에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탐이나 사탐도 얇고 넓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만큼 공부하는 양은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과목이 늘어난 만큼 이해의 폭도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탐이나 사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점수가 나와줘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도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기에는 과탐이나 사탐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중학교 때까지는 국영수에 대한 기초를 좀 닦고 본격적인 공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시스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작년에 내 아이를 의대에 합격시켰으니까 둘째도 지금 이제 중3이 되는 아이도 내가 의대에 보낼 거야. 내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둘째도 의대에 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재 시스템과 변화된 시스템은 조금 과장을 섞자면 단 1도 공통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변화된 제도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건지는 거기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학교 1학년은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신을 보지 않는데 요즘 학교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의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기로 한 학교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전체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보통 국영수를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신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는 없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진로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를 해서 다양한 경험과 방문하는 경험을 좀 가지고 거기다가 부모님의 도움이 좀 플러스 되면 좋겠죠. 왜냐면 요즘 아이들의 추세는 엄마 아빠가 의사면 의사가 되는 거고 회사원이면 회사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봐왔던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도 살면 좋겠구나라고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부모님 중에서 내 아이는 조금 더 나은 직업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스스로 느끼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막 초등학교의 티를 벗고 이제 청소년이 되는 건데 자기만의 판단으로 이게 좋다 싫다 이게 더 낫다 못하다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강요할 필요는 없고요. 충분한 설명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진로를 나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좀 잘 맞겠는데 혹은 조금 잘 안 맞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충분히 진로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신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내신 준비할 때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어떻게 내신 공부를 하고 있냐면 교과서를 암기를 해요. Listen and Speak하고 본문이 있으면 두 개 다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어느 정도 하고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면 90점 이상이 나와요. 심지어는 95점,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습법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00% 실패 봅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후반기 때 만났어요. 이제 고등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학교 3학년까지 점수가 영어가 다 만점이에요. 수학도 다 만점이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외운 거예요. 수학은 그나마 좀 풀이가 되는데 영어는 전부 다 암기해서 푸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문제까지는 풀이가 가능하지만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 오답률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3 후반기 때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학습 방법을 좀 바꾸자라고 했는데 학부모님도 그러시고 아이도 그렇고 조금 새fun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달 만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 점수가 100점 만점의 영어가 57점이 나왔단 말이죠. 충격을 받았겠죠.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충분히 바뀔 만한 준비가 돼 있으면 다시 학습이 가능한데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 스케줄은 너무나 빡빡하죠. 내가 여기서 섣불리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면 그나마 나오던 점수도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점수가 낮은 상태로 가다가 결국에는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은 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암기도 물론 혹시 틀리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암기를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암기가 100%가 돼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문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빈칸이 나오면 빈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문법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시험을 총 4번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A등급으로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A등급으로 맞춰줘야 되느냐?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아직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든 과목에 있어서 A등급으로 맞춰줘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일찍 결정을 해서 엄마 저는 특성화고 가니까 그냥 국영수만 할래요. 뭐 이렇게 해도 뭐 자기의 꿈이 그쪽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성적은 높여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A등급으로 가능한 한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말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점수를 이제 여기 기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녀분 혹은 본인의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뭐가 뜨냐면 그 점수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떤 점수가 나올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된 걸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떤 과목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과목은 내가 잘하니까 조금 힘을 줄이고 다른 과목에 좀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도 역시나 A등급으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맞춰 놓은 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중학교 1학년 때 자율학기제 했던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이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